제44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26번까지 풀었고요. 이번 시간부터 27번부터 들어갑니다. 27번.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감이 오시겠지만 이번 시험은 조금 쉬운 감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가 왕의 정책으로 옳은 거 27번이에요. 창덕궁 주암루가 있고요. 가가 창덕궁 후원에 세운 주암루에는 왕실 도서관을 보관한 규장각이 있다라는. 가는 규장각에 학술 및 정책 연구 기능을 부여하고 서울 출신 이덕무, 유독공 등을 검서관으로 규장각 검서관으로 정조가 등용했다라는 거죠. 1번. 한양으로 천도했다라는 거죠. 한양으로 천도한 것은 태조 이성계 건국 2년 뒤에 됐습니다. 집현전을 설치했다. 세종이지요. 세종. 세 번째, 척화비를 건립했다라는 거죠. 고종 때 누가?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웠고요. 네 번째, 직전법을 실시했다. 세조지요. 세조.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했다. 다섯 번째, 초계문신제를 시행했다. 정조지요. 그래서 37세 이하의 그 관리, 유능한 관리를 뽑아서 재교육을 시키고 고급 관료로 내보냈던 정조의 초계문신제. 28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다음 대화가 있었던 시기를 찾는 겁니다. 이복의 외척인 안동 김씨 가문이 여전히 비변사의 요직을 장악하고 세도를 부리고 있대. 세도 정치구나. 그렇죠? 그러게 말일세 요즘 세도 가문에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관리가 되기도 힘들다라고 세도 정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세도 정치는 삼중의 문란이 극에 달했죠. 그렇죠? 자, 1번 임술농민봉기가 발생했다. 철종 때인데 철종 1862년 세도 정치 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무엇을 발표합니까?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했으나 실효성은 없었다. 두 번째, 최영이 요동정벌을 추진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고려 말 상황이에요. 고려 말에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김삼이 효심에 난이 있었다라는 거죠. 고려 무신정권기, 고려 후기 때. 자, 네 번째,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라는 거죠. 조선 선조 때지요. 선조 때. 사림, 분당이 있었다. 이조 전랑직을 두고. 자, 다섯 번째, 임꺽정이 지배층 횡포에 정했다. 임꺽정의 나는 선조 바로 직전 명종 때 있었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9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라는 거지. 역사인물 카드예요. 생물연대가 18세기네요. 호는 담헌, 오호. 대표 저술 의산문답이 있고요. 주요 활동 지전설, 무한우주론, 천문관측 혼천이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했다. 중화사상 비판 홍대용 중상학파 실학자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에 있다? 4번에 있다. 첫 번째, 안향, 고려 충렬왕 때죠. 고려 충렬왕 때 성리학을 유입시켰다는. 자, 두 번째, 박제가의 대표 서적은 북학의지요. 북학의. 수레선박의 이용을 강조했고요. 세 번째, 정도전이요. 조선 경국전이 대표적이죠. 조선 경국전 꼭 나와야 돼요. 꼭. 항상 나와줍니다. 정도전 문제가 나오면. 호는 삼봉이고. 네 번째 홍대용이 맞고요. 다섯 번째 보시면 정몽주. 정몽주 고려 말 상황이죠. 고려 말. 동방이야기의 조라는 칭송을 받았던 학자죠. 학자적 관료. 29번에 4번이 정답. 우리가 30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가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조선 후기 미술 작품이 가해에 대해서 알려줄래? 국보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되었을 때 책을 보내준 제자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그렸다. 오랫동안 서로 잊지 말자라는
인장을 통해 그린 추사의 마음을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지요. 세한도. 제주도에서 그렸습니다. 세한도. 그래서 정답이 2번에 있고요. 1번 한번 볼까요? 누구의 그림이냐? 목류도원도죠. 15세기 안견의 그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평대군의 꿈을 그렸고요. 저 뭡니까? 언제예요? 15세기 세종 때 안평대군의 꿈을 그렸다. 자, 2번은 됐고요. 3번. 인왕제색도죠. 18세기 정선입니다. 정선의 진경산수화지요. 네 번째 한번 볼게요. 영통농구도죠. 강세왕이에요. 강세왕. 그래서 강세왕은 김홍도의 스승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양화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 다섯 번째. 15세기 강희안의 그림이죠. 고사 관수도다라는 거죠. 높은 선비가 물을 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15세기 그림이죠. 그래서 30번엔 2번이 정답, 31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찾는 문제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사이에 모인 원납전이 이번 시험은 좀 쉬운 감이 있어요. 원납전 나오니까 끝나야죠. 10만 냥에 달하고 종친들이 보조한 돈도 몇만 냥이 넘는다 했다라는 거죠. 도성이 백성들이 원납한 것도 이러하다고 하니 지방의 마음이 어찌 다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도 이렇게 백성한테 해라라는 누굽니까?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납전 그리고 또 당백전 이런 것들을 막 발행을 했다라는 거죠. 자, 시기는 찾았어요. 1번 속대전을 편찬했다. 법전인데 영조 때 편찬한 법전이죠. 두 번째. 사군육진을 개척했다라는 세종 때 최윤덕과 김종서 장군을 보내서 개척을 했습니다. 세 번째. 강동육주를 획득했다라는 고려 성종 때지요. 거란의 1차 침입 이후 상황. 네 번째.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세종대왕. 다섯 번째. 경복궁 중건을 추진하였다. 흥선대원군이 추진했습니다. 고종 때 31번에 5번이 정답. 32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으로 오는 것. 배경을 찾아야 돼요. 상황 찾고. 외란 이후 통신사를 보내고 예관에서 기억해 왔으나 지금 일본 측이 요구하는 수호 통상조약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것이 좋겠다. 지금 앞에는 뭐 조선 상황 같은데 뒤에 보니까 수호 통상조약 뭔 소리냐라는 거죠. 윤하원이 이런 조정의 뜻을 강화도에 있는 접견대관 신원에게 알리도록 해라라고 돼 있죠. 지금 보면 수호 통상조약 조일 수호 조규 이런 표현은 우리는 쓰면 안 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이라고 쓰는 것이 좋겠죠. 지금 강화도의 신원에게 알려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신원이라는 신하는 순조 때부터 고종 때까지 활동을 했었던 신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통신사를 보내고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서 일본 측이 요구하는 수호통상조약, 통신사 이후에 있었던 수호통상조약, 조일수호조규, 강화도조약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강화도조약이 만들어진 배경, 이 강화도조약에 대한 이 청이 올려진 배경은 무엇이냐? 운요 사건이겠죠. 1번. 자,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1883년. 미국의 민영익을 전권대사로 파견을 했다. 보빙사죠. 자, 두 번째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통감부는 1906년부터 서울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910년 조선 총독부로 바뀌기 전까지. 세 번째. 갑오개혁이 추진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이 추진되죠. 그래서 95년 을미개혁 때까지 진행이 되었다. 을미년까지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조선 책략이 유입되었다라는 1880년 2차 수신사 김홍집에 의해서 수신사는 이 이후 상황이 돼야 됩니다. 다섯 번째. 운요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죠? 운요 사건은 1875년에 있었고 강화도에
그 위협을 하고 그리고 1876년에 조정해서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경이 된 것은 5번이 정답이겠다. 자, 우리가 3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빨리 지우고 33번으로 갑시다. 자, 가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시기. 지금 너무 또 고맙게 나와 있어요. 완전히 그냥 제시해 줬어요. 1882년에서 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1895년 상황을 풀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1882년에서 1895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 시기에 있었던 경제적 사실을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렇죠? 봅시다. 문제가 간단하다고. 그렇죠. 답은 복잡할지 몰라도. 그렇죠. 자, 1번 균역법이 공포되었다. 영조 때잖아요. 영조는 이 이전 상황이잖아요. 연도 따질 것도 없다는. 두 번째. 원산 총파업은 1929년. 그렇죠. 그래서 원산 일제강점기 하에 있었다라는 거죠. 노동쟁이. 그러니까 이후 상황이니까 안 되고. 세 번째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다라는 건데 1898년이 이 황국중앙총상회는 우리가 좀 암기를 해 두셔라라는 거죠. 그래서 1898년 95년이니까 이후 상황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상권 수호운동의 일환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다라는 거죠. 시전 상인들이 조직한 단체입니다. 자, 네 번째 계약조를 체결해서 일본과 교역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선 세종 때입니다. 계약조. 다섯 번째 청상인과 일본 상인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자, 지금 여기에서 문제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 체결되었죠.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의 다른 이름은 뭡니까? 청나라 일본 청상인과 일본 상인의 경쟁적 상권 침탈이 그에 따른 답이죠. 그러니까 5번이 정확하게 나와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895년에 청일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은 청나라하고 일본 상인 간의 갈등도 끝났다라는 거죠. 청나라 일본이 이겨버렸으니까 청나라는 찍소리도 못한다라는 거죠. 청나라 빠져버리고 이제 이 이후에는 일본 상인들이 독점하게 되죠. 상권을. 33번에는 5번이 정답이고 34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3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애국계몽운동에 대해서 풀어라라는 거죠. 학회가 나왔어요. 서북학회, 기호흥학회. 구한말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2번 민족교육기관의 설립. 오산학교 이승훈. 그리고 안창호의 뭡니까? 뭐가 빠졌어요? 대성학교죠. 평양의 대성학교입니다. 안창호의 평양의 대성학교. 1908년에 대성학교를 만들게 되는데 2번에 있네요. 2번이 정답. 민족교육학교다라는 거죠. 민족학교. 자, 한번 봅시다. 학교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별게 다 나올 거예요. 1번 봅시다. 숭실학교, 개신교 관련 개신교 쪽의 그 학교였다라는 거죠. 숭실학교. 그래서 평양에다 세웠습니다. 베어드가. 세 번째 이화학당이요. 이화학당도 역시 스크랜튼, 그래서 개신교죠. 서울에다가 세웠다라는 거죠. 86년에 서울에다가 개신교 관련 개통학교다라는 거죠. 네 번째 배제학당이요. 1885년인데 서울에 역시 개신교 관련 학교다라는 거죠. 아펜젤러가 세웠고. 다섯 번째 유경공원, 이것은 최초의 관립학교입니다. 그렇죠? 우리 정부에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헐버트와 길모어를 초빙해서 강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최초의 관립학교로서 의미가 있고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당연히 외우셨겠죠. 그래서 헐버트와 길모어를 초빙했다. 상류층 자제를 가르쳤다. 34번에 2번이 정답. 35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밑줄 그은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저항으로 옳지 않은 것. 먼 조약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저항을 하나 봐요. 자, 이토 히로부미 후작의 강압으로 이토 최초의 통감입니다. 그렇죠? 최초 통감, 초대 통감. 강압으로 대궐에서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대신들은 조약에 찬성할 것을 강요당했고 지금 이토가 앞에서 이거 조약 체결하자라고 강압을 하고 있다. 그런 다음에 강하게 반대했던
3명의 대신 일본 장교들에게 의해서 한 명씩 끌려나가 그 대신들 있는 앞에서 한 명씩 끌려나가게 했고요. 일본이 세계에 공표한 것과는 달리 이 조약은 황제가 결코 서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예요? 을사늑약입니다. 1905년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를 설치해라 라는 것을 강요했고 이때 당시에 우리 고종 황제는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을사오적이 이것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이것을 통과한 것으로 조작을 했죠. 이것이 을사늑약입니다. 자, 1번 민영환, 조병세 등이 자결 순국했습니다. 두 번째, 고종이 해외에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렇죠?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분들을 특사로 파견을 했었다라는 게 이유는 뭐예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최익현, 신돌석 등이 의병을 일으켰으니 을사의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905년 을사의병입니다. 그렇죠? 자, 이만손 등이 주도해서 영남만유소를 올렸다. 이것은 뭐라고 해야 돼? 개화 반대 운동 아닙니까? 1880년대 개화 반대 운동입니다. 그래서 조선 책략이 유입되자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상소운동. 4번이 을사늑약과는 관련이 없다. 5번 나철 등이 오적 처단을 위해서 자신회를 결산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07년 자신회라는 건데 이것도 조금 기억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자신회가 또 따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철, 오기호, 그래서 을사오적을 처단할 목적으로 조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35번의 정답은 4번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정답. 자, 36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밑줄근 그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서울에 가면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서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천천히 다녀봐라 하는 거지. 100년 전 이곳에서 신임 총독 100년 전이니까 1919년을 얘기할 것이고 이 신임 총독 사이토에게 폭탄을 던진 이가 있었다. 65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인 한 분이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한 사건. 그렇죠? 2019년 9월 2일은 청년보다 빛났던 노 독립운동가의 의거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라는 거죠. 누굽니까? 모르시면 안 돼요. 그렇죠? 강우규 의사입니다. 그렇죠? 강우규는 대한노인단 소속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에 있다라는 거죠. 자, 강우규 의사. 첫 번째 안중근 의사지요. 1909년에 만주 하월빈에서 거사를 성공시켰다는. 두 번째 나석주 의사지요. 1929년 동양척식 26년 왜 그래? 26년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을 했고요. 자, 그리고 강유구 의사 됐고요. 네 번째 김익상 의사 의열단 소속이죠. 1921년 조선 총독부에다 폭탄을 던졌고요. 다섯 번째 이봉창 의사죠. 한인애국단 소속 아닙니까? 그래서 1932년 1월 달에 도쿄 왕궁 앞에서 사쿠라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폭탄을 던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강우규 의사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 됐습니다. 우리가 37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가에서 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봐라. 순서 맞추기입니다. 자, 가 서재필이 귀국해서 독립신문을 창건했다. 독립협회가 지금 나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96년 4월달 독립신문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협회가 만들어집니다. 자, 나번. 자, 고종이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라는 거죠. 1897년이죠. 그래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고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가 고종 황제의 환궁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서 고종 황제가 환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환궁한 이후에 대한제국이라는 제국을 선포하게 되었다. 4번.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줄 결의했다라는 거죠. 1898년
관민공동에서 헌의육조를 결의를 했다. 그러니까 만민공동의 맨 마지막 번에 관민공동회가 한 차례가 있었고 그때 이제 헌의육조가 결의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법과 같은 성격의 내용 헌의육조를 통과시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가나 다네요. 뭐야? 1번이 정답이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38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상하이와 러시아령 이건 좀 지울까요? 좀 지우고. 지금 뭐 독립운동 얘기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지웁시다. 자, 38번 문제. 가에 대한 설명인데 가를 찾아봐야 돼요. 상하이 러시아령에서 설립한 정부들을 일체해소하고 싹 다 없애자라는 거죠. 근데 없애서 날려버리자가 아니고 합당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13도 대표가 창설한 한성정부를 계승할 것이니 한성정부 등장을 했고 국내 13도 대표가 민족 전체의 대표임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정부의 위치는 아직 상하이에 둘 거다라는 거죠. 상하이에 둘 거고. 자, 각지의 연락이 비교적 편리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명칭은 무엇이라고 할 것이니 독립선언 이후에 독립선언은 1919년 3월 1일 3.1운동 직후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각지를 원만히 대표로 해서 설립한 역사적 사실을 기리기 위함이다. 지금 보면 1919년 3월 1일 이후의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임정을 수립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지 원만히 대표해서 설립한 역사적 사실을 기리기 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라는 거죠. 1919년 3.1운동 있은 직후 바로 직후에 상하이에 근거를 두고 정부를 세웠다. 1번. 지금 문제가 뭐예요? 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이에요. 1번. 국문연구소를 설립했다라는 거죠. 우리 최초의 국어연구기관이죠. 그래서 주시경, 지석영 이분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했었던 국어연구단체. 두 번째. 기관지 만세보를 발행했다라는 거죠. 1906년부터 1907년까지 만세보입니다. 만세보. 그래서 천도교계 신문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 비밀결사인 대한광복회를 조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한광복회는 1915년 박상진에 의해서 어디에서? 대구에서 조직된 군대식의 독립운동 단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는 관련이 거리가 좀 멀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외교활동을 펼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부 역할을 했었던 그래서 워싱턴 DC에 이승만을 파견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이쪽에서 활동을 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부 역할이었다. 다섯 번째, 구미위원부. 고종의 인사를 계기로 3.1운동을 계획했다라는 것. 자, 이게 지금 임시정부에서 계획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이 이후에 있었던 상황이니까 시기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내용, 틀린 설명.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39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9번.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 때는 해동 무렵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얼음이 풀릴 시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얼음이 풀린 소자강은 수심이 깊었다라는 게. 게다가 얼음덩이가 뗏목처럼 흘러내렸다. 지금 이제 지금 날씨가 좀 풀려서 얼음이 다 녹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추운 거예요. 하지만 앞에 있는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영릉가로 쳐들어갈 수 없다. 영릉가 나왔어요. 영릉가. 자, 그리고 밤 12시까지 영릉가에 들어가 반드시 공격을 알리는 신호탄을 울려야 한다라는 거죠. 양세봉 사령관, 양세봉. 자, 이거 요 정도 나왔으면 이제 끝나야 돼요. 영릉가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 양세봉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혁의
의군영이라고 우리가 외웠어요. 지금 자 조선혁명군 지금 해드릴게요. 그리고 중국 의용군.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혁의군영 른가전투 1932년 그렇죠? 됐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지금 군대를 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조선혁명군입니다. 그리고 요거까지 나오면 뭐가 나와요? 1930년대 초반에 한중연합작전까지 등장을 해야죠. 됐습니다. 1번 조선혁명군 찾는 문제입니다. 13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미의병에서 그 확대가 된 13도 창의군이 어떻게 됩니까?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1908년 1월 달에 서울 진공작전을 시행을 하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두 번째, 북로 군정서군이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죠. 1920년 10월 달에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함께 했었던 청산리 대첩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조선의용대가 조직돼서 대일항전에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1938년 한커우에서 조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938년 지금 보면 영릉가 전투 조선혁명군이 영릉가 전투를 했을 1932년인데 이 상황 이후 상황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38년 이후 상황이다. 3번이 정답. 그렇죠? 이건 다 이전 상황이잖아요. 자, 네 번째. 대한독립군이 봉오동에서 적군을 격퇴했다.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는 이 청산리 전투 있기 바로 전에 6월 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년이니까 이전 상황이죠. 지금 이후 상황 푸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고 5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독립군 통합부대가 밀산에서 자유시 이것은 대한독립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한독립군단이 이 일본 놈들이 간도 참변을 일으키잖아요. 경신년에 말도 안 되는 학살을 자행하는데 이것이 언제 있죠? 1920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립군들이 이동을 해서 밀산부에서 통합을 하게 되죠. 그것이 대한독립군단이었다. 20년 상황이니까 이 이전 상황으로 이후 상황은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40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가단체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항일의 맹렬한 불꽃 무엇이다? 1919년 만주에서 김원봉이 조직한 무엇은 일제에 맞서 식민 통치기관 파괴와 요의 남살들에게 활동을 했었던 의열단이다라는 거죠. 지금 써 있는 것처럼 의열단은 1919년 김원봉에 의해서 조직이 되었고요. 이들이 이제 5·7 가살, 그렇죠? 5가지의 식민 통치 기구를 파괴할 것과 7종류의 그 일본과 관련된 인사들을 처단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의열단입니다. 그래서 1919년에 조직되고 1923년에 신채호가 조선혁명선언을 작성을 했죠. 이 이름 자체가 의열단 행동강령이었다라는 거예요. 1번. 자, 어디냐? 40번.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했습니다. 임정의 초기 활동. 그래서 독립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두 번째.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신흥무관학교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신민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어지고 1911년 백오인 사건까지 활동을 했지만 이때 신흥강습소를 만들어 놨고 신흥강습소 안에 신흥무관학교가 있었으니 신흥무관학교를 표방한 것은 전면에 대해서 온 건 1919년. 아무튼 1911년에 신흥무관학교가 만들어진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아무튼 관련이 없다. 신민회에 대한 설명이니까 틀렸고. 세 번째.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다. 우금치 전투는 1894년이에요. 동학농민운동과 관련이 있는 상황이니까 요것과는 관련이 없다. 네 번째. 상하이 홍콩공원 의거를 결행했다라는 1932년에 한인 애국단 소속의 윤봉길 의사가 홍콩공원에서 폭탄을 던졌죠. 그래서 의열단과는 관련이 없는 설명. 다섯 번째.
조선혁명선언을 실체 그 행동 강령으로 삼았다. 조선혁명선언을 그 행동 강령으로 삼았다. 5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이 5번이 정답. 41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밑줄 금 법령이 시행되었던 시기를 찾아봐라라는 거죠. 여보게 들었는가? 과일 장사는 이 씨가 익지 않은 감을 팔았다는 이유로 순사에게 적발돼서 115대 태형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죠? 정말인가? 어처구니가 없군. 우리 조선인에게만 태형을 적용하는 법이 생겼냐라는 거죠. 조선 태형령이에요. 1910년대 상황이죠. 그래서 조선 태형령은 1912년. 그래서 조선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태형을 처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직결 심판권을 같이 활용해서 마음대로 조선 사람들을 때렸다라는 거죠. 이것이 1910년대 헌병 무단통치 시기입니다. 자, 1번 헌병 경찰제가 시행되었다. 그렇죠. 1910년대 헌병 무단통치가 시행된 거 맞고, 2번 미국 공출제가 추진되었다라는 것은 전시 상황이에요. 1940년대 상황. 세 번째,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여러분, 설립은 1923년인데 입학은 언제예요? 1924년. 그러니까 우리는 24년 정도로 기억을 하시고, 20년대 상황이니까 틀린 것으로 네 번째, 암태도 소작쟁이가 일어났다라는 게 1923년부터 1924년까지 소작운동이 전개가 됐고요. 그러니까 20년대 상황이죠. 그래서 서태석에 의해서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당시에 이제 80%에 육박하는 소작률을 40%까지 다운을 시켰던 소작쟁이였다. 다섯 번째, 여자정신 근로령이 194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40년대로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1번 10년대 1번이 정답이다. 4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밑줄 그은 계획이 실시됐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 이 그림은 배꼽이 배 10배. 뭐야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신문 망평으로 과도한 수리조합이 징수를 풍자한 겁니다. 일본 각지에 쌀 폭동이 일어난 등 식량 위기가 발생하자 이게 배경이죠. 조선 총독부는 쌀 생산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실시하면서 관계시설 뭐 여러 가지 수리조합비 돈을 착취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산미증식계획이죠. 여러분, 산미증식계획은 언제 있었어요? 192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 1920년대 시작한 산미증식계획이에요. 그러면 1920년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자, 1번. 함경도에서 방국령이 선포되었다라는 게 1898년. 그래서 1888년. 왜 그래? 1889년. 이 당시에 그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에 의해서 우리 쌀이 일본으로 너무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방공령을 실시를 했죠. 선포를 했으나 이것이 이제 외교적인 문제로 번지면서 어떻게 됐다? 방공령도 철회하고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이것이 1889년에 있었던 방공령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지게화문이 설치돼서 지게가 발급되었다라는 거죠. 광무개혁대예요. 광무개혁. 그렇죠? 그러면 당시에는 대한제국에서 시행한 거고 지금 일제강점기다라는 거죠. 세 번째, 증산량보다 많은 쌀이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그렇죠?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수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쌀 수탈이 심해서 수탈 항구로 성장을 했던 것이 목포와 군산이었다. 네 번째,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화폐정리 사업은 1905년 대한제국의 화폐를 일본 화폐로 바꾼다고 해서 경제를 마비시켰던 메가타라는 재정 고문이라는 놈의 그 만행이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회사령이 제정되었다라는 거. 이거 1910년. 여러분, 이 허가제가 나오면 잘 기억하셔야죠. 허가제는 회사령이 나오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회사령이 1910년 만들어졌을 때 회사령은 허가를 내주는 허가제예요. 그러니까 1910년 회사령 제정 허가제, 1920년 회사령 철폐 그러면서 신고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1920년대 10년대를 구분을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 42번에는 산미증식기획과 관련 있는 것 3번을 찾아라 라는 문제니까 찾았으니까 됐고 우리가 43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43번입니다. 다음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 이것은 홋카이도의 우류댐 공사 등에서 죽어간 강제 노동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조각상입니다. 일자는 중일전쟁 이후 침략전쟁을 확대한 이 시기. 중일전쟁 언제예요? 1937년입니다. 자, 1937년 이후에 전쟁에 광분한 일본 애들이 지금 뭐 했어요? 강제 징용을 했던 모습. 그렇죠? 강제 징용은 뭡니까? 이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거고 강제 징병은 뭡니까? 군대에 가서 종사하게 하는 거죠. 강제로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자, 1번. 그렇다면 이 시기는 언제예요? 1937년 이후. 1937년 이후 강제징용, 강제징병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그 민족을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했던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다. 첫 번째, 원각사에서 은세기를 관람하는 청년. 1908년 원각사. 그래서 최초의 연극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연극장. 자, 두 번째, 보안회가 개최한 집회에 참석한 상인. 보안회는요. 1904년 일본 놈들이 황무지 개강권을 달라 요구를 하니까 철회를 시켰던 단체다. 자, 세 번째, 교조신원운동에 참석하는 동학교도는 1890년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멀리 갔네. 네 번째, 국채보상 기성회에 성금을 내는 여성인데 국채보상 기성회도 역시 1907년 상황 대구에서 시작하지요. 그렇죠? 나랏빛을 우리의 힘으로 갚자라는 국민들의 그 모금운동이었다. 다섯 번째, 한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받는 학생. 요것이 언제입니까? 민족 말살 통치기예요. 요것이 이때하고 딱 들어맞죠. 그래서 5번이 정답. 44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이것은 1928년 2월 달에 창립 1주년을 맞아서 신의주 지회 인사들 촬영한 기념사진입니다. 자, 지금 1928년인데 1주년을 맞았대요. 그러니까 1927년에 무슨 단체를 만든 것 같아요. 자, 이 단체에 강령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그렇죠. 두 번째, 우리는 단결을 공부해. 단결. 그렇죠. 세 번째, 우리는 일제 기회주의를 다 부인한다라는 거죠. 신간회죠. 신간회의 강령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회주의, 일체 부인. 기회주의라고 하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타협적 민족주의를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간은 1927년에 활동을 하고 31년까지 활동을 했었던 일제강점기 하에 최대 항일운동 합법단체였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배구인 사건으로 해체됐다. 이름은 비슷하나 신민회입니다. 그렇죠? 활동과 내용이 상이했다라는 거 틀렸어요. 내용은 같겠죠. 독립운동. 하지만 이제 1907년 신민회. 두 번째, 한글 맞춤법 통일화를 발표했다라는 거죠. 조선어학회. 조선어학회에서 목숨 걸고 국어를 수호했던 국어 연구 단체였다라는 거죠. 조선어학회. 자, 세 번째, 비밀행정 조직으로 연통제를 두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임정에 대한 상황이다. 신간회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라는 네 번째. 자,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켰다라는 옆에서도 보셨지만 보안회입니다. 보안회 1904년 단체입니다. 다섯 번째, 광주학생 항일운동 당시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했다라는 것이 신간회 광주지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파견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지원을 나갔던
신간회였다라는 거죠. 44번에 45번이 정답, 45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다음 자료에 사회운동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 정진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왼쪽부터 제목을 읽어야 돼. 정진. 사진에 보면 다와 같은 조선 민족이지만 백정이, 피쟁이니, 갓비치니, 천인이니 하면서 그 무엇이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처럼 왜 천대와 학대를 하면서 멸시를 하냐. 다 같은 인생으로, 다 같은 조선 사람은 다 같은 남자로, 다 같은 여자로 다 같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짐승이나 또는 저 무엇으로 대우할 이유가 있으며 왜 우리만 차별을 하냐라는 거죠. 백정들의 신분 해방 운동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조선 형평사 1920년대 조선 형평사 진주에서 이학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형평운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정들의 신분 해방 운동이었으나 이걸로 시작이 되었으나 결국에는 뭘로 민족단체로 변모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지금 사회운동이니까 1920년대 사회운동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간도협약의 내용을 분석한다. 1909년 일본 놈들이 이 청나라에게 지들 마음대로 간도를 넘겨준 사건이에요. 불법 원천 무효죠. 자, 두 번째, 영선사가 파견된 지역은 청나라입니다. 그렇죠? 청나라 김윤식을 전권대사로 해서 파견을 했던 1881년의 상황이지요. 세 번째, 조선형평사의 창립 배경을 알아본다라는 거죠. 창립 배경이 뭐예요? 백정들의 그 신분 차별의 근거에서 이런 조선형평사, 형평운동이 전개가 된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3번이 정답. 네 번째, 태극서관 자기회사를 설립한 단체는 신민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자금을 회사를 만들어서 독립자금을 모금을 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영국이 검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계기를 파악한다라는 검도 사건은 1885년에 검도 사건이 있었는데 이유는 뭐예요?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으니 우리 영국이 조선을 도와주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45번에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46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가종교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기소장, 윤세복 등 어디 간부 25면 단체구나. 그렇죠? 어떤 종교단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유, 치안유지법. 그러니까 치안유지법이 등장했으니까 1925년 이후 상황이고 치안유지법 1호 2조를 위반했다. 1조 2조. 갈은 단군신안을 통해서 민족정신을 배양하고 조선 민족 단결을 도모하며 조선 독립의식을 키웠다. 이로써 조선 독립의 바탕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조선을 일본의 제국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여 독립군으로 만들고자 했으니 니들이 잘못했다라는 내용이지요. 대종교입니다. 나철 5기호 대종교가 활동했던 이 대종교는 뭐죠? 단군신앙이죠. 단군신앙. 그래서 대종교는 1909년에 만들어지는데 아무튼 이때 1925년 이후에 이 대종교 인사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구속하고 이런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대종교에 대한 문제예요. 1번 사찰령 폐지운동, 한용운의 불교죠. 한용운의 그 조선총독부의 사찰령 반대운동이요. 자, 조선 불교 유신회죠. 두 번째, 항일단체 중강단을 결성을 했다라는 거죠. 1911년 만주 지역에 대종교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2번이 맞죠. 그래서 이 대종교의 군대 중강단이 조금 있다가 또 이름이 바뀌고 1919년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군도 역시 대종교, 김좌진 장군도 대종교를 믿었다. 세 번째, 개벽과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간했으니 이것이 뭐다? 천도교입니다. 네 번째, 새생활운동과 간척사업을 추진했던 원불교지요. 원불교. 박중민에 의해서 원불교. 새생활운동. 다섯 번째, 의민단은 천주교예요. 천주교의 그 독립운동 무장단체죠. 군대입니다. 그래서 1919년에 있었던 단체. 지금은 대종교를 물어봤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우리가 47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에서 나타난 민주화 운동으로 현대사로 넘어왔네요. 옳은 것.
아, 현대사가 아니네요. 민주화운동 현대사예요. 아이 헷갈려. 60 국민대회 행동 요강입니다. 오후 6시 국기 하강식을 기해서 전 국민은 있는 자리에서 애국가를 제청하고 국기 하강식 이게 폐지된 게 노태우 정부에서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 되면 우리 전 국민이 태극기를 보고 이 가슴에 손을 얹고 그 태극기 하강식을 봐야 돼요. 두 번째, 애국가가 끝난 후 자동차는 경적을 울리고 빵 울리고, 세 번째, 전국 사찰, 성당, 교회를 타종하고, 네 번째, 국민들은 형평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은 노태우 정부 이전 상황이죠. 형평에 따라서 만세 삼창, 민주헌법 쟁취 만세, 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것이 있었던 6월 달에 있었던 민주화운동 뭡니까? 6월 민주항쟁을 얘기하고 있다. 60항쟁, 6월 민주항쟁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6월 10일 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6시에 삑 하면서 전국적으로 크락션을 울리자 뭐 이런 내용들. 그렇죠? 그래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나타내고 있다. 1번. 삼성기원의 저항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삼성기원은 1969년 박정희 정부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신군부의 계엄령 전국 확대에 항거했다. 5.18 민주화 운동이죠.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세 번째, 굴욕적인 한일국교 정상화에 반대했다. 1964년 학생들의 6.3 항쟁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박정희 정부. 네 번째,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는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에 의해서. 다섯 번째,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게 됐다. 그래서 47번, 5번이 정답이죠. 6월 민주항쟁은 정답이 거의 5번으로 나와요. 아니 5번, 그 선택지가 아니고 5번의 그 5년 단임의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되었다. 이 내용이 정답이 많다라는 거죠. 48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재단사, 노동운동가인데요. 생물연대는 1970년에 끝난다라는 거예요. 생을 마감한 것이 1970년이다. 주요 활동, 1965년 서울 평화시장 3.14에서 견습군으로 취직됐고 1970년 봅시다. 노동청에 평화시장 피복 제품상 종업원 근로조건 개선 진정서를 제출하고요.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면서 휘발유를 뿌리고 몸에 불을 질렀다라는 거죠. 전태일 분신 사건입니다. 1970년에 있었어요. 당시에 박정희 정권에 대한 그 노동쟁이였죠. 그러니까 노동 근로조건 개선, 근로환경 개선, 그리고 8시간 우리 사람답게 일을 해라. 그 시간 8시간 노동 시간을 제한해 달라 뭐 이런 것들이죠. 1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1987년에 있었죠. 그래서 6월 민주항쟁과 관련이 있고요. 세 번째, 이한열 열사도 1987년 6월 9일 날 그렇죠. 연세대 학생 이한열이 후송 가게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모두 6월 민주항쟁과 관련이 있고요. 네 번째, 장준하 선생이죠. 독립운동가예요. 그래서 1975년 의문의 사망사고로 명을 달리하신 분인데 장준하 선생입니다. 독립운동가예요. 그래서 당시 한국광복군에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다섯 번째, 윤상원 열사인데요.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래서 계엄군에 저항했던 청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48번에는 2번이 정답이고 49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문서를 작성한 정부 시기를 찾는 문제입니다. 장발 단속 계획을 보고한다. 보고 주문 국민의 주체의식을 확립하고 건전한 사회분을 정착하고, 보고 이후 장발 단속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장발 단속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단속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언제예요? 유신체제입니다. 유신체제하에 이 국민들의 위생 상태가 굉장히 불량하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장발, 머리 긴 사람들을 그냥 바리깡으로 밀어버렸다라는 거죠. 유신체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한 일들이었다. 이때 장발 단속, 남성은 장발, 여성은 미니스커트를 단속했던 그렇죠? 유신체제를 지금 물어보고 있다. 1번 긴급조치가 발표되었다. 당연하죠. 유신체제 하에서는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서울올림픽대회가 열렸다라는 거 1988년 노태우 정부 때죠. 제24회 서울에서 열렸다. 서울올림픽. 세 번째 가족관계 등록법이 시행되었으니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다라는 거죠. 네 번째 금융실명제가 김영삼 정부 때 그렇죠. 1993년에 있었다라는 것. 다섯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시행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 50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가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 가 정부를 찾아야죠.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소련의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한반도의 인정이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 얼굴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당시는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수교가 단교가 되어 있었던 그 공산 국가, 사회주의 국가 소련과 중국과 외교를 하게 되니 이것을 가지고 북방 외교라고 한다. 1번 금강산 관광을 시행을 했다. 김대중 정부죠. 자, 두 번째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했다. 노태우 정부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 1991년 12월 달. 세 번째 7.4남북 공동선언 1972년이죠. 박정희 정부입니다. 네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개최했다라는 거 김대중 정부입니다. 2000년. 자, 다섯 번째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로 성사시켰으니 1985년 전두환 정부에서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50번에 2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4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국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모르는 것은 지금 체크를 하시고 아는 것도 두들겨 보고 내가 찍었던 문제는 지금 바로 체크해서 이론을 다시 살펴보고 시험장 바로 가기 직전에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시간 동안 2시간 있죠. 2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고생을 하셨고 저는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합격을 꼭 하시고 다음 회차에서 안 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합니다. 이 시간 동안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